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입니다.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 라타키아라는 곳이요. 이름 너무 예쁘죠. 네네. 네, 시리아에 있는 도시인데 사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지중해 이렇게 파란 바다. 예. 그냥 사진만 보면 정말 되게 가고 싶어져요. 예. 역사 유적들도 많아서 이렇게 그 중동에 진짜 오래된 근데 여러 문명이 스쳐간 그래서 뭐 2세기의 로마 유적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좀 낡은 아파트들인데 네. 그 사이에 또 무슨 바쿠스 신전 뭐 이런 것도 유적이 남아 있고 또 뭐 라틴 교회 이제 그런 건 로마 유적이고 그다음에 라틴 교회 가톨릭 유적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국립박물관이 석조 건물이 되게 예쁘던데 네.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절에 또 그건 지어진 거라 그러고 유적들이 또 되게 많은 그런 네. 곳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어지는 그런 예. 곳이네요. 예. 네. 역사가 그리고 깊은 곳인데 뭐 로마 시대 유적도 있고, 예. 오스만 투르크도 있고, 예. 또 여기가 혼자도 있는. 페니키아의 그 페니키아. 역사책에서 보던 페니키아의 고대 도시가 있던 곳인데 네. 시리아의 주요한 항구예요. 그래서 뭐 인구는 그렇군요. 70만 명, 그러니까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큰 도시인데 뭐 기원전 4세기부터 뭐 그리스 세력이 왔었고 네. 그다음에는 로마 도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뭐 동로마 서로마가 갈라지면서 이렇게 비잔틴 제국이 됐잖아요. 네. 동로마가. 헉, 세계에서 공부하는 것 같네요. 네. 이 시리아나 레바논 네. 이런데 뭐 지역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진짜 그 그렇죠. 세계사 시간에 예, 본 예, 것들이 예. 그대로 나와요. 네. 근데 여기는 이제 비잔틴 도시였다가 뭐 7세기에 이제 아랍 쪽에서 이슬람이 만들어지면서 여기도 이슬람화 됐습니다. 그다음엔 뭐 우마이야 왕조, 아바스 왕조 이런 이슬람 왕조들이 있었고, 근데 여기가 그 비잔틴 제국하고 이슬람의 이게 좀 경계선이었대요. 그래서 양측에 서로 탈환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했고, 네. 뭐 십자군도 여기다가 뭐 한번 또 거점을 둔 적도 있었고, 근데 결국은 오스만이 비잔틴을 이기죠. 그래서 1516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오스만 땅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 몇백 년 건너뛰어서 이제 1차 대전 뒤에 프랑스가 시리아를 위임 통치령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슬람의 분파 중에 그 알라위라고 부르는 이 알라위파가 일종의 자치령 같은 자치국가 같은 걸 잠깐 세웠었는데 네. 그때 라타키아가 중심 도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리아 아사드 정권 뭐 지난주부터 예. 뉴스에 많이 나와서 예. 이제 이야기할 때 알라위파 뭐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어떤 세력인가요, 알라위파는? 이게 9세기에 이슬람 시아파에서 갈라져 나온 분파라고 해요. 근데 이슬람의 한 분파라고는 하는데 지금은 이 순니나 시아파 양쪽하고도 굉장히 너무 달라서 제가 예전에 봤을 어떤 책에서는 뭐 이슬람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느냐, 완전 딴 종교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사실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슬람과 알라위의 거리도 그 종교들만큼 좀 거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과거 이슬람 제국 시절에도 알라위파는 좀 탄압을 많이 받았었어요. 네. 근데 이게 다른 지역에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시리아에서만 중요한 종교 세력이에요. 네. 네, 시리아 인구가 2011년 내전 전에 한 2,400만 명에서 2,500만 명 정도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는데, 네. 근데 내전 때 이제 많이 빠져나가가지고 워낙에 뭐 유럽 난민 사태도 있었지만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제일 줄어들었을 때 죄송합니다. 2016년에는 인구가 2,400만에서 1,800만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돌아와서 한 2,200만 명 정도인데 그중에 알라위파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인구의 다수는 아닌데 이제 아사드 정권의 주요 인사들이 뭐 알라위파다. 그래서 영향력은 좀 컸었고 네. 그 다음에는 튀르키에 좀 많이 있고 한 50만 명에서 100만 명 정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특이하게도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시리아 출신 이민자들이 많아가지고 아르헨티나에 한 18만 명,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또 인접한 레바논에 한 15만 명. 그러니까 전체 다 해도
이렇게 이슬람 인구에서 뭐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 정말 시리아 쪽에만 있는 그냥 한 분파예요. 그렇네요. 근데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한때는 뭐 독립 국가로도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는 어쨌든 시리아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좀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영국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그 지중해랑 접하고 있는 이제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쪽을 사실 20세기 초반에 이제 멋대로 위임 통치령으로 만들면서 이제 이 지역의 역사가 바뀌었잖아요. 네. 뭐 제일 뭐 큰 영향을 미친 거는 결국은 영국이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 뺏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거겠지만, 네. 근데 이제 라타키아가 있는 지역은 그때 이제 1920년에 프랑스 위임 통치령이 됐는데 알라위 자치 지역이 됐고, 그때 사실 프랑스가 소수 민족 같은 소수 민족 종교 집단이던 알라위를 징집을 했고, 그러는 과정에서 알라위 쪽 이제 군인들이 많이 생기면서 네. 좀 힘이 실렸다고 해요. 근데 1940년대 이제 다시 알라위 지역이 라타키아가 있는 곳은 시리아에 합쳐졌습니다. 그리고 시리아가 이제 1946년에 프랑스 위임 통치에서 벗어나요. 네. 근데 그때 시리아가 이제 새 나라가 되면서 군대를 만들 때 그 알라위가 중심 역할을 했겠네요. 예,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집권당이 되는 바트당 여기서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많았고, 네. 근데 이제 이 바트당이라는 정당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제 시리아에 이제 그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쫓겨난 그 바샤르 알라사드의 아버지 하페즈가 네. 장기간 권력을 장악했었는데, 사실 바트당 정권은 좀 아랍 사회주의 이런 성격이어서 종교를 많이 억압을 했었어요. 그래서 알라위파랑 부딪힌 적이 사실은 더 많았는데, 나중에 이제 여론 안 좋아지고 하니까 후기로 갈수록 네. 이제 종교를 좀 등에 업으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좀 있었죠. 네, 알라위파에 대한 이 역사를 한번 쭉 짚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현대 시리아에서 라타키아라는 지역 이제 오늘 소개를 해주시는데 위상이 어느 정도일까요? 여기가 일단 지중해 중요한 항구이기는 해요. 이게 네. 1950년에 사우디아라비아 차관받아 갖고 지은 도시인데, 그렇군요. 예.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크진 않았는데 1970년대에 레바논에 내전이 일어나요. 근데 레바논이 원래 이제 무역항 이런 걸로 이 지역의 중심이었는데, 레바논이 혼란스러워지니까 라타키아가 상대적으로 중요해졌다고 해요. 그리고 뭐 그때 1973년에 4차 중동 전쟁이라고 부르는 욤키푸르 전쟁,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그때 뭐 여기서 뭐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에 뭐 라타키아 해전 뭐 이런 게 벌어진 적도 있었고 중요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시리아 정치에서는 라타키아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는데요. 네,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니까 2011년 봄부터 이제 아랍의 봄 시위가 시작이 됐고, 네. 이제 그게 내전으로 번져갔잖아요, 시리아에서. 근데 이제 라타키아에서도 당시에 이 아사드 독재 정권에 항의하는 시위가 일어났었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죽기도 했고, 근데 이제 라타키아라는 도시가 시리아 내전에서 중요하게 된 거는 시위 때문은 아니고요. 네. 여기에 러시아군 기지가 있습니다. 오. 이게 시리아가 옛 소련권 바깥에서 네. 러시아가 유일하게 군사기지를 두고 있는 나라예요. 오. 근데 사실 소련 시절에 이미 그 타르투스해라는 곳에 해군기지가, 여기도 이제 지중해 항구인데 네. 여기 해군기지를 러시아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소련 시절부터 계속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유일한 러시아의, 그러니까 뭐 소련에서 독립한 나라들을 제외하면 군사기지였거든요. 근데 내전이 벌어지고 네. 밀리게 되니까 아사드 정권이 다급해지니까 러시아군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그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라타키아라는 이 항구, 네. 이 항구에다가 러시아군의 공군기지를 내줘요. 그래서 거기에 흐메이민 공군기지라는 게 있는데, 사실 러시아가 그때 뭐 전투기 보내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사드 정권이 시민들한테 밀려서 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사드 정권에 맞서서 싸운 세력 중에 네. 이번에 사실 그 반군 세력도 조금 이슬람 극단주의 경향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 극단 조직 이슬람 국가 IS가 끼어들면서 네. 시리아 정권은 우리 IS랑 싸우는 거다라고 주장을 하고, 러시아도 IS랑 싸우는 거니까 이거는 도와줘야 명분이 된다라는,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덜커덕 이제 군사기지를 갖게 됐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2015년 8월에 뭐 이제 조약을 맺어갖고 아사드 정권하고 이 흐메임이라는 공항을 러시아군이
공짜로 사용하게 해줬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 이제 뭐 활주로 짓고 뭐 전투기, 정찰기, 뭐 탱크들 배치하고 러시아가 자랑하는 S-400이라는 그 미사일 방어하는 예. 그런 것도 설치하고 그 한마디로 이 라타키아가 시리아 내전에서 러시아가 개입하는 중심지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군이 일단 일로 간 다음에 예. 여기서 이제 시리아의 전역으로 발판으로? 흩어져 나가는 네,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라타키아에 러시아 군사 기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고 지금도 있는 거죠? 지금도 이제 현재까지 계속 있는데 네. 그 여기에 이제 러시아 군 정보국이라는 게 있어요. 네. 사실 지금 이름은 번역을 하면은 그냥 뭐 총참모본부 막 이런 건데 네. 그러니까 옛날에 러시아 군 정보국 GRU라고 부르는 게 되게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냥 그렇게 불러요. 근데 이 조직도 라타키아에 정보 시설을 두고 있어요. 근데 뭐 러시아가 갖고 있는 뭐 해외에 있는 가장 큰 정보 기지다라고도 하죠. 예.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이게 시리아 내전과 상관없이 러시아가 그렇죠. 해외 기지를 네, 네. 왜 그냥 이렇게 확보하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당연히 의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심지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17년 말에 그 아사드랑 같이 여기 공군기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이제 아사드 정권이 네. 이제 IS에 대한 승리를 선언한 상황이었고 그때 이미 사실 IS의 잔당들은 남아 있었지만 내전 국면은 어느 정도 좀 아사드 측의 승리로 그때 이제 귀결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와야죠. 나와야 되지만 러시아가. 예, 나와야 되는데 네. 일부 군대는 빼면서도 네. 그 원래 갖고 있던 타르투스 해군 기지랑 네. 이 라타키아 공군 기지는 러시아가 계속 운영하겠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고 2018년에는 오히려 기지를 더 확장을 했어요. 그리고 2021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그 직전 해죠. 러시아군이 이제 이 기지를 발판 삼아서 그 앞에 지중해 해상에서 뭐 장거리 폭격기라든가 전투기, 첨단 전투기 이런 거 또 훈련 비행시킨 거. 이건 이제 시리아 내전하고 이때 되면 이제 뭐 전혀 상관이 없는 상황이 됐고 그러네요. 훈련시켜 갖고 이제 그게 서방에서 이제 그거를 위성 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찍어 가지고 뭐 네. 공개하고 막 이제 막 그랬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아사드가 지금 러시아로 쫓겨나 있잖아요. 망명했잖아요. 러시아 군도 이제 철수 지금 그게 그래서 초미의 해야 하는 관심사입니다. 건데. 예. 일단 러시아군이 철수를 하는 움직임은 있습니다. 네. 일단 시리아에서 그 라타키아가 이제 드나드는 일종의 러시아군의 이 드나드는 통로인데 다른 지역에 있던 러시아 군인들이라든가 뭐 네. 외교 관련된 사람들은 일단 라타키아 기지로 대충 다 철수를 하고 있는 것 그래요?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에 시리아 군사기지 이제 러시아군이 뭐 이제 몇백 명 단위로 머물고 있었는데 네. 그들도 이 라타키아로 다 빠졌다고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대사관에 이제 있었던 이제 무장 직원들 군인들 여기도 다 지금 일단 라타키아로 떠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타키아에 있는 그 러시아군의 일부 장비들도 좀 철수를 시켜서 이렇게 뭐 싸가지고 포장해서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영상이 공개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군대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기네 군인들이 어쨌건 반군이 이제 넘어간 나라에서 러시아로 철수를 하려면 예를 들면 뭐 반군이 공격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이제 반정부 세력하고 협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반군 지금 시리아를 장악한 그 하야트 따흐리르 알샴 네. 이 따흐리르 알샴의 이제 실질적인 일종의 사령부 기능을 하는 곳이 이 다마스쿠스에 있는 포시즌스 호텔에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 군 쪽의 인사들도 이제 대표들이 가가지고 네. 반군 측하고 러시아군 안전하게 좀 빠지게 해달라라고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 중이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반군이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좀 반대 입장 사실은 건데. 그렇죠. 네, 네. 예, 논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한쪽은 아사드 편들었고 네. 반군은 아사드를 무너뜨렸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정치라는 건 항상 보면 이렇게 내 편 순식간에 또 바뀌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또 필요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따흐리르 알샴 쪽에서 이제 아사드가 도망치기도 전부터 우리는 뭐 러시아의 적대적인 건 아니다. 협력할 의향이 있다라는 걸 표시를 했었고 네. 그리고 또 러시아가 그동안에 이 아사드 정권을 지원한 게 한 10년 이렇게 됐잖아요. 이 사이에 군대만 보낸 게 아니라 네. 시리아의 에너지라든가 광업 부문이라든가
이런 데를 야금야금 투자를 많이 했고 러시아에 민간 자본도 되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시리아가 내전 기간 동안에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런 것도 어느 지역에선 사실이고 많이 무너졌지만 또 그런가 하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개발하고 예를 들면 사람들 난민들 떠나버린 자리에 가서 그 집들 부동산 막 개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러시아 자본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러시아가 그렇게 이제 러시아 쪽에서 확보한 자산들이 있어서 네. 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을 보호한다. 줄 테니까 네. 우리 무사하게 나가게 해달라라든가도 가능하고 그렇죠. 아니면은 우리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너네 경제 발전을 앞으로도 필요하다. 그렇죠. 이것도 가능하고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네. 그래서 일단 지금 라타키아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던 러시아군을 철수시키는 건 일단 맞는 상황이지만 네. 또 타흐리르 알샴하고 협상해서 뭐 러시아군이 뭐 소문인데 이거 확인되지 않은 소문인데 네. 뭐 3,000명 정도 머물게 해주는 대신에 뭐 다른 뭐 협상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시리아에서 철수하게 되면 러시아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해외 군사 기지를 그렇게 되죠. 잃게 되는 만약에 거잖아요. 여기를 잃게 되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네. 이제 이 라타키아 기지, 뭐 그 타르투스 해군 기지도 그렇고 이 러시아가 그 동안에 한 10년, 20년 동안 특히 이제 푸틴 집권 2기 집권한 다음부터 네. 아프리카에서 군사 활동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 라타키아의 기지가 네. 보급 기지였어요. 러시아에 뭐 그렇죠. 주로 이제 러시아가 그 바그너 그룹이라든가 이런 용병 네. 조직들 이용해서 많이 아프리카에 진출했었는데 네. 어쨌든 간에 물건을 보내려면은 시리아에서 중간 거점이 필요한 거예요. 이 대안이 여기만한 대안이 현재로서는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만약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러시아의 아프리카 개입이라든가 공세적인 활동 이런 것들도 일단 뭐 기로에 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의 라타키아가 러시아로서는 아주 중요한 뺏기고 곳이죠. 싶지 않은 아주 예. 중요한 그런 곳이었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또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뭐 시리아도 그렇고 러시아 상황 또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 구정은의 수상한 GPS 오늘도 구정은 국제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2월 20일 금요일 순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